예, 뭔가 협상이 될 줄 알았더니 미국과 이란 2차 협상은커녕 다시 나포와 공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휴전인데 휴전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죠? 제 옆에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조금 전 속보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세 척을 공격했고 두 척을 나포했다. 전쟁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미국에 압력을 주는 겁니다.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어야지만이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런 행위는 이란으로서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죠. 미국의 역봉쇄가 불편하긴 하겠지만 예. 일단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배들에게 저렇게 공격을 한다면 예. 이란이 과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행동임에도 이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우린 미국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협상 자리엔 왜 안 나온 겁니까, 이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미국을 믿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지 않기 때문에 풀기 전에는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불안한 요소가 일단은 우리가 1차 협상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 70명이 갈 때 비행기 3대로 갔습니다. 예. 그중에 한 대에서만 타고 있었거든요. 예. 나머지 2대는 가짜 비행기입니다. 아하. 그 왜 그러냐면 미사일 맞을 것 같다는 불길함감이 있었어요. 그만큼 협상 테이블에 가는 와중에도 미국과의 묵게된 신뢰가 없다. 네, 끝난 다음에도 테헤란으로 바로 안 가고 마샤드라는 곳에 불시착을 해서 예. 거기서 기차로 들어갔어요.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럼 왜 그러느냐? 미사일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휴전 협상을 가는 팀도요. 예. 만약에 가서 휴전 협상이 깨졌을 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이란 수뇌부 참수 작전처럼 그런 맞습니다. 미사일을 맞을 수도 있다. 네, 계속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협상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박현도 교수께서는 이런 협상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나요? 사실은 안 될 거 예상하기보다는 해주길 바랬죠. 그런데 이란에서 계속 이 신변 안전 문제를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지는 않겠냐 내심 기대는 했죠. 결국은 미사일도 나눠 타서 혹은 아예 가짜 비행기까지 띄울 정도로 미국을 믿지 못하고 네. 언제든 이란 수뇌부가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불안감, 네. 여러 가지 신뢰 문제가 협상을 이렇게 이르지 못하게 한 건데 네. 그럼에도 이란이 본인들이 주도권을 줬고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지금 협상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거를 간파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그 SNS 메시지가요. 마음이 급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 보니까 뭔가를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란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장단을 맞춰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속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네네. 갈리바프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미국은 안 된다. 근데 전략적으로 대항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란을 또 공격한다면 이란은 미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상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여론도 지금 좋지 않고 네네. 기름값 때문에 눈치를 보는데 이란이야 지금까지 30-40년 경제 제재 받은 거 그렇죠. 뭐 좀 더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부잣집 아이하고 가난한 집 아이하고 싸웠었을 때 부잣집 아이는 맞으면 더 아프겠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이 힘들어도 그냥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역봉쇄 풀지 않으면 아까 만나봤던 속보처럼 지나가는 배 어느 나라 국적 불문하고 다 공격하고 납포하겠다. 이런 그렇죠. 일종의 엄포. 그게 속보로 만나본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를 봉쇄시키는 것 말고 이란이 갖고 있는 초유의 카드가 하나 더 있다는 게 박현도 교수께서 여러 차례 최근에 언급하신 것 중에 해적 광 케이블이요. 이 해적 광 케이블 때문에 미국도 끝까지 이란을 총공세를 하지 못하는 거고 이란도 믿는 구석이 있다. 광 케이블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 케이블이 지금 페르시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지나가는데요. 주변 7개 국가들의 그 디지털 라인입니다. 그게 끊긴다. 그럼 단순히 인터넷만 끊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상업 활동이 다 끊겨요. 예. 뭐 석유 판매 이런 것들 전부 다 디지털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보다 더한 거네요. 그러면? 어쩌면 더하는 거죠. 전 세계 경제에 마비를 시킬 수 있는 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기에 언급하기 시작한 거는 뭐 최근은 아니고요. 4월 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최근에는 호르무즈 봉쇄라든지 혹은 네. 하르그섬 이런 걸로 서로 대치가 됐었는데 네. 광케이블 얘기는 제가 자주 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4월 한 7일, 4월 초에 그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광케이블을 끊는다면은 세계 경제는 정말 마비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어요? 그럼요. 석유 뭐 모든 거 디지털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경제 일단은 뭐 중동 지역 경제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자면 이란의 벼랑 끝 전술이 먹히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협상이 무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연장하면서 바로 나포하고 공격하고 이란의 전략은 대략 알겠어요. 네. 근데 이란 내부에서 지금 강경파가 아예 판을 뒤집어서 온건파가 자리를 아예 못 잡고 있다는 말도 맞는 겁니까? 근데요. 다 강경파입니다. 온건파가 아니라 예.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경파인데 갈리바프도 강경파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파와 덜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파와 협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파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왜냐하면 네,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네, 모즈타바의 협상 승인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저 벤스 부통령 만나라 이렇게까지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 좀 급변하는 걸 보니까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컸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란 정부가 분열해서 그렇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악시오스가 보도한 건데요. 그게 오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오보일 오보예요. 가능성. 네, 오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아무튼 그 이란 내에서 전혀 불협화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뭐 이란 정부가 뭐 좌초가 되거나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오거나 그런 상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박현도 교수께서 보셨을 때는 군부가 외교 라인을 짓누르고 짓밟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아니라 강경파와 덜 강경파 정도라서 네. 그렇게 목소리의 크기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외교부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말했듯이 우리는 명령을 받은 대로 얘기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락치 장관이 얘기하는 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 이미 조율돼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예. 이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바논 휴전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이란이 우리한테 항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음.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는 이란 내 예. 투쟁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불필요한 트윗 때문에 내부 갈등보다는 오락가락 혹은 네. 그 조율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더 문제였다. 말이 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란 쪽에서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하나 7가지의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나올 정도로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7가지의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란에서 발끈했거든요. 예. 거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내부 갈등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아까 지나갔던 그래픽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럼에도 미국 매체에서 보도하기를 네. 저 바헤디 바이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네. 모즈타바가 승인을 했어도 최고 지도자가 했어도 혹은 아까 갈리바프처럼 비교적 미국과 협상이 잘 되는 사람보다 정보부장 겸 안보실장 겸 합창의장 겸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실권을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저렇게 강경하게 벼랑 끝 전술을 편다. 맞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은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예. 12시간마다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암살 위험 때문에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혁명수비대 사령관이기도 하고요. 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니까 일반 군대와 조율을 하는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예. 막강한 힘이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 바이든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최고안보수석인 졸 가드르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군사고문인 모세 레자이도 있고 여기 혁명수비대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든가 혼자 이걸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란 내부 기류는 그리고 생각보다 내부 갈등이 크진 않다고 보셨기 때문에 저는 네. 뭐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미국 생각은 네. 어쨌든 이렇게 역봉쇄 카드가 초반에 먹혔고 네. 호르무즈 역봉쇄를 이어가면 어쨌든 이란은 원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다. 그래서 하르그 섬을 다시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란은 이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란은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를 두고 전쟁을 할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미국만 공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다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해저 광 케이블 이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더 공격하지 않은 그동안 이란은 그것만 공격했거든요. 저장고만 공격을 했는데 예. 이제 시설까지 공격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장고야 새로 채우면 되지만 시설을 공격하면은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 세계가 다시 볼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공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세계적인 경제 마비로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쟁이 거듭하면 거듭될수록 뭐 지금은 휴전 네, 네. 상태긴 하더라도 네. 이란이 생각보다 전 세계를 볼모 잡고 인질 잡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지금 호르무즈만 해도 그러는데 만약에 미국이 더 하면은 다른 카드를 더 쓸 수 있다는 것은 주변을 더 생산 시설 자체를 공격해 가지고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명시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연장한 상황이고 네네. 그걸 이란이 못 받아들이니까 역봉쇄 풀어라라고 지금 반발하는 상황. 네. 그러면 지금 협상은 무산됐고 2차 네. 협상은. 네. 그럼 전쟁 어떻게 앞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론 납니까? 저는 제 생각이 제일 좋은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풀 수는 없을 거예요. 푼다면 벌써 사람들이 다 놀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군대는 그대로 두고 그냥 배만 나오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박 교수께 예. 바람이고 네, 바람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은 하면 시원하겠지만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게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네. 협상 테이블에 어쨌든 미국 이란이 앉긴 앉을 네, 거다.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봉쇄를 좀 늦춰주는 거죠. 역봉쇄 같은 예, 걸요? 그러면 이란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되지 않습니까?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자는 서로 간의 거죠. 조율 그럼요. 가운데서 막.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 3척을 공격하고 2척을 납포했다는 속보와 함께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이제 우리 밤 9시를 조금 넘었으니까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 지 이제 만 하루가 다 돼 갑니다. 이란의 자금 줄인 원유 수출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전쟁 물자 보급도 차단하겠다는 의지일 겁니다. 제 옆에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김범석 부장, 네. 지금 호르무즈의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지도를 크게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군함이 한 적어도 15척 정도 투입됐다는 건 할 수 있는 투입, 모든 배는 다 투입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략자산 총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NN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분쟁의 중심이 하늘에서 바다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공중전 위주였던 전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봉쇄 발표 이후 해상작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자, 우선 아라비아해부터 가보시죠. 예. 우선 이번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이 중동으로 항공모함을 총 3대 보냈는데요. 그중에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링컨함이 현재 이 아라비아해에 있습니다. 예. 승조원마 5,000명이나 되고요. 슈퍼호넷 전투기나 호크아이 공중조기 경보기 같은 이런 비행기들을 7, 80대 탑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이 미 중부사령부는요. 링컨함 위에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는 장면을 공개했고요. 최근에는 승조원 수천 명이 작업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링컨함을 주변에서 호위하는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도 3대가 있습니다. 예.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자, 외곽에서 이 전력을 보강하는 구축함도 공개된 것만 3대가 있습니다. 김범석 부장 옆에 이제 하나씩 이제 그 투입되는 선박들과 함정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치면요. 아라비아해에서만 항모 한 척에 최소 6척의 구축함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도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여기는요. 이 배수량 9,000톤급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대와
그리고 연안 전투함 3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옆에 자 홍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저 멀리 홍해까지요. 예, 맞습니다. 자, 여기도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이렇게 또 배치가 돼 있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후티 반군 공습을 위한 대응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도로 한번 크게 중동 상황, 미국의 이 함정 투입, 전략자산 투입을 봤다면 조금 전에 미 군이 공개한 사진을 몇 장 만나보겠습니다. 이게요, 중동에 배치된 미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오에서 저렇게 F-35B 전투기가 출격 준비를 하는 모습, 사진 몇 장을 미군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저희가 지금 김범수 부장과 함께 중동에 배치된 전략자산들을 쭉 살펴봤다면, 저는 저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봉쇄를 한다. 그런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군이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 미국 중부사령부가요, 현재 아라비아해에 있는 트리폴리함이 이 야간 비행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나흘 전에도 F-35B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예. 강습 상륙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투기와 해병대원을 실은 항공모함급 구단입니다. F-35B 전투기 최대 20대, 그리고 해병대원 약 2,000명을 각각 실어서요. 예. 공중전뿐 아니라 유사시 지상 상륙전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휴전 상황이긴 한데 마치 이제 총력전을 방불케 하는 지금 전략자산들이 역봉쇄 이후 중동으로 총출동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사진도 또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쪽 얘기인데요. 저기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인데, 저 이란의 역사 영웅들을 기리며라는 문구와 함께 저렇게 큰 건물 외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저 인물들 마치 미국의 항공모함을 막는 듯한 그림인데요. 저 왼쪽 인물은 바로 이번에 알레리자 탕시리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그러니까 저렇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이란 모습, X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김범석 부장. 그런데 네. 호르무즈 해협 이란으로서는 본인들 앞마당이니까 이렇게 역봉쇄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보실 장면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거요. 드론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겁니다. 앞서서는요, 이란 해군이 무전 신호로 경고 방송을 하는 장면도 공개했는데요. 예.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구축함을 내쫓았다고 주장하고 이런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이동은 미국이 아닌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대 이란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강대강대치는 이제 대략 설명이 됐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한 지 22시간이 좀 넘었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승인받지 않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한다면 전면 차단하고 회항시킨다. 그래도 안 되면 납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차단, 회항, 납포 이렇게 3단계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마지막 단계 납포입니다. 자, CNN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군사 전문가를 이용해서 실제 배 한 척을 직접 납포하는데 구축함 2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승선팀을 투입시켜서 조사하고 항구로 이동시키는 이런 작업 시간이 상당해서요, 하루 최대 납포 선박은 6척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6척 정도면 별로 호르무즈 역봉쇄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전쟁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요, 요 전의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배가 약 130척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최대 납포 선박수 6척 이런 거를 비교하면 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봉쇄하는 데는 최소 2개 항공모함과 구축함 6대 그리고 함정 12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지도로 크게 한번 살펴봤는데 네. 구축함 6척, 함대 이런 것들이 최소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2대가 필요한데요. 전략 자산들이 정말 꽤 많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이 거래를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제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로이터 통신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동맹 국가들의 해군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봉쇄는 안 된 거네. 한 대가 맞습니다. 빠져나갔다. 네.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 이란의 앞마당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역봉쇄해서 이란이 목적지이든 도착지이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나머지 배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뢰가 어디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가 다 미국이 알고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기뢰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이 기뢰를 최대 6,000기 심어놨다는 분석을 내놨죠. 미국 중부사령부는 지난 주말에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투입해서 이미 기뢰 제거를 위한 여건 조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 조사 작업인 거죠. 그런데 미국 군 관계자들도 최대 6,000기를 제거하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대작업, 그러겠죠. 다름없고요. 완전히 청소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히요, 미국 혼자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본처럼 기뢰 제거 능력이 뛰어난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내일 이 봉쇄 작전에 참여할 동맹국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영국과 스페인은 불참하겠다고 밝혔고요. 실제 손을 댄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딱 22시간째 진행된 호르무즈 역봉쇄 상황을 김범석 부장과 함께 하나하나 그래픽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